실전 HTS 이해 앤드 구성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HTS는 개인 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죠. 여러분들 뉴스나 뭐 재료 이런 것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많은데, 뉴스는 새롭다라는 뜻의 뉴스인데 사실은 후행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팔라라고 하는 증시 격언이 있죠.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그걸 근거로 해서 매매를 하시는데, 매수를 하시거나 그러는데, 내가 뉴스를 보면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보겠죠. 그죠? 그래서 뉴스나 재료, 어떻대더라, 누가 어디를 다니는데, 그런 식의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정보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다. 예, 그래서 HTS를 똑같이 기관 투자자들도 다 이용을 합니다. HTS에 현대 HTS는 굉장히 환경이 잘 돼 있고 굉장히 많은 정보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못 하시기 때문에 실전 HTS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전 HTS 활용. 이해보다는 활용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첫 번째 시간은 관심 종목, 현재가, 종합 차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관심 종목입니다. 관심 종목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필드 설정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 여기에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을 저는 여기에다가 전일 대비 거래량을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거래량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에이코넬 같은 경우에 전일 대비 거래량이 1500%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상승 종목들이 크게 상승한 종목들이 그렇지 않은 종목들에 비해서 거래량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등락률이 있으니까 이건 전일 대비 등락률이겠죠. 전일 대비 크게 상승한 종목들이 확실히 거래량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또 반대로 얘기해서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이 많이 상승하는구나라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거래량을 여기에다가 전일 대비 거래량을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팅할 수 있는 옵션들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필드 창을 이렇게 필드 편집을 열어보시면 대부분의 것들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드 추가 한번 볼까요? 필드 추가를 보면 시세, 재무적인 것들도 다 세팅이 가능하죠. 예. 시세를 일단 보시면 전일 대비 거래량, 그죠? 제가 세팅해 놓은 건 요거네요. 전일 대비 거래량, 현재 거래량보다도 전일 대비 거래량이 몇 %냐를 제한된 PC 화면 안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볼 때는 현재 거래량은 얼마가 거래가 터지는지 대비해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전일 대비 거래량을 저는 선택을 한 거고요. 요걸 선택을 한 거죠, 요걸. 그리고 체결 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결 강도는 HTS 상에서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체결 강도가 강한 종목들이 주가가 막 상승을 할 때, 강한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상승을 할 때 보통 체결 강도가 강하고요. 예, 하락을 하고, 하락을 할 때 체결 강도가 떨어지는 그런, 주가의 특성들을 체결 강도로 퍼센테이지로 표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조정인지, 하락 추세로 반전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웬만한 거 다 있죠. 네. 예상 대비 등락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예상 대비 등락률, 체결가 이런 것들은 장전 호가 상황이나,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장전 호가 때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이는지를 잡아낼 때 활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시간의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간의 매수 증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웬만한 건 다 관심 종목에 세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세 부분에선 그렇고요. 기술적 분석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의 값들을 설정을 해놓고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재무적인 것, 어떤 회사의 펀더멘탈들이 어떤 회사들이 좋은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재무 부분들을 세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관심 종목을 추출하거나 이럴 때 그날 특징적인 종목들을 모아놓고 PER이라든지 PBR이라든지 또 EPS라든지 이건 주당 순이익이죠. PBR도 있고요. 주당 순자산도 있고 그리고 뭐 있을까요? 영업이익률이라든지 그죠? 예. EV, 에비타 이런 것들 영업이익 가지고 영업이익 몇 년 모으면 기업을 살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ROE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저는 자기자본 이익률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재무적으로 완성도가 높고 계속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다거나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고 있다거나 이런 특징적인 종목들을 관심군에서 찾을 때 일일이 한 종목 재무제표를 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1800개 종목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심 종목의 필드창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 필드창 넓이도 다 조절이 가능하죠. 그래서 적용을 하게 되면 필드창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다. 저는 한눈에 종목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일봉을 옆으로 이렇게 표시한 이런 것들을 놓고 있고요. 한 번에 이제 많은 종목들을 볼 경우에 조금 유리. 보통 이제 우리가 중요시하는 게 이제 가운데 이 지점들이죠. 이 자리가 시초가가 되겠죠. 시초가 이 종목에 그죠? 시초가에서 이 종목이 양봉을 내고 있는지 음봉을 내고 있는지 혹은 음봉을 내고 있다가 아래 꼬리를 쭉 달고 시초가를 돌파를 할 때 거래가 수반이 된다면 그 종목의 에너지를 보고 단기적인 매수 접근 타이밍을 찾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등락률은 전일 대비 등락률입니다. 7.7% 올랐구나, 8% 올랐구나, 얘는 8% 조정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고요. 자, 다음은 현재가입니다. 현재가 창은 이 현재가 창도 있고 현재가 창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경우는 두 종류가 있고요. 요즘 HTS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엑스레이 현재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엑스레이 현재가는 특징이 있다면은 요 세력 분포라는 게 있는데 특징적인데요. 이게 세력들이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3100주를 꽂아놨다. 3103주 요거 한 세력이 꽂아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예, 여기도 보면 9600주 한 세력이 꽂아놨고 28000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세력들의 분포를 쉽게 잡아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유리하게 엑스레이 현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세력들을 이렇게 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매수 호가의 잔량 1607주 중에 1593주가 세력들의 합계구나. 그 다음에 있는 8680원짜리는 1716주 중에 세력들의 합계가 2414주밖에 안 되는구나. 이 자리에 집중해서 세력들이 물량을 박아놨네. 이 자리에 집중해서 세력들이 물량을 박아놨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굉장히 용이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엑스레이 현재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HTS에는 좀 이제 증권사마다 다른 용어들을 쓰죠. 예.
그 부분이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가 창에서 항상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건 전일 대비 거래량 260% 그죠? 예, 그리고 매수 잔량, 매도 잔량이 변화되면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 그 세력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작전 세력이든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체결 강도가 있죠. 네, 체결 강도가 79% 많이 떨어진 걸로 봐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음봉 라인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거래원으로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거래원이 여기가 HLB생명과학을 한번 볼까요? 현재가 창에 이 거래원들이 있는데 거래원들이 이렇게 보면 최근에 이제 메릴리치 창구를 통해서 굉장히 단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할 것 없이 단타 세력들이 많이 진입을 하는데 그 단타 세력들이 진입을 하면서 갖게 되는 이제 움직임들이 주목할 만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릴 린치 창구를 이게 외국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메릴 린치 창구를 이용한 거래 순간 거래량의 흐름, 골드만삭스의 창구를 이용한 순간 거래량의 흐름. 야, HLB생명과학이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6.49%가 올랐는데 골드만삭스의 창구를 이용을 해서 순간적으로 거래들이 수반된 걸 알 수가 있네요. 이때 25,000주, 27,000주 수반될 때 시간이 2시 14분, 17분 때 17,900원, 950원대에 굉장히 강하게 골드만삭스 창구를 통해서 유입이 됐네요. 그죠? 그러면은 내일 골드만삭스 창구를 추적을 하면 답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게 오늘, 내일, 모레 그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한 창구를 이용을 해서 계속 매수를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골드만삭스 창구만 쳐다보고 있는 건 또 좋은 매매 방식은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래원을 추적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래원 매물대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 골드만삭스 오늘 분명히 64,000주 골드만삭스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온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구나. 그럼 최근에 지속적으로 거래가 들어왔던 종목들 뭐 파트론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예. 파트론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외국계 창구들을 이용해서 매수세가 들어온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거래원의 매물대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CS증권, 모건스탠리, UBS, 메릴린치, 도이치코리아, JP모건, 골드만삭스. 자, 기간 5일 동안에 굉장히 많은 상위 증권사의 외국계 증권사가 포진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외국계 증권사인지 실제로 외국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실제로 이게 그냥 외국계 증권사가 아니고 외국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는 건데요. 확실히 외국인이 수급 주체가 맞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5일이 아니고 이걸 지난 20일 동안은 어땠는지를 보겠습니다. 20일 동안도 역시 상위 거래원의 1, 2, 3위에 외국계 증권사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하나 빼고는 계속 외국계 증권사들만 눈에 보이죠. 파트론은 주인들이 외국인이구나. 펀더멘탈이 훌륭한 것보다. 파트론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사전에 스타디가 다 끝났었어야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스마트폰 관련해서 전장용 카메라도 그렇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이제 2대에서 4대가 3대가 되고 4대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휴대폰용 부품이나 제조 부품이나 이런 것들 이제 안테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전체 필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니까 그런 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따로 공부를 하시고 이런 거래원의 추적으로 같이 퍼즐 조각을 맞춰서 이 거래원이 실제로
20일 동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08년 10월부터 20일까지의 기간 동안이니까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20일 동안 외국인이 순매수를 한 걸 알 수가 있네요. 아, 그 외국계 창구가 그냥 단순 창구가 아니라 파트로는 주인이 외국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현재가 창이었고요. 키움 종합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네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키움 종합 그러니까 뭐 종합 차트라고 봐야 되겠죠. 키움 얘네들 키움 준 거니까 종합 차트, 키움 종합 차트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일반적인 증권사의 종합 차트, 그리고 주식 종합이라고 있죠. 주식 종합. 예, 어떻게 생겼는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시장 종합, 주식 종합. 아이고. 잠시만요. 헤헤. 자, 이렇게 생겼죠. 주식종합에 한 군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몰려 있는데요. 뭐, 여기 현재가 창도 있고, 빨리 매수도를 할 수 있는 매수도 창도 있고, 내 잔고와 매매 현황들도 알 수 있고, 뭐, 차트도 여기에 넣을 수 있고, 지금, 현황들이 어떤지 현황들도 쭉 둘러볼 수 있고, 그래서 주식 종합을 보통 이제 모니터를 하나를 사용하거나 그러는 경우에는 이 주식 종합 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주식 종합 창, 그리고 키움 종합 차트의 보조 지표들을 어떤 것들을 활용을 하면 좋은지, 종합 차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일봉, 주봉, 분봉은 어떻게 세팅을 하는 게 좋은지 다음번 시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